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창령입니다. 이 차량은 팰리세이드 2.2 디젤이라는 모델인데, 팰리세이드 디젤과 가솔린이 양분해서 많이 팔리는데 주로 물어보시는 거는 디젤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팰리세이드가 대형 배기량이다 보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 기름값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지시나 봅니다. 근데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같은데, 우리가 이 말할 때는 이 자바라라고 그러는데, 에어 엘리먼트 호수 있는데 요게 이제 누유가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겠죠. 보통 이제 뿜어서 나오는데, 보통 디젤들 같은 경우는 이 터보 있는데 요 부분이 젖어 있으면 대부분 뭐 터보가 불량이거나 이게 이제 조임 상태가 안 좋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역화식으로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완전히 젖어서, 그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싱싱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터보가 임펠러가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터보가 나가면 늦으면 2달, 1달 이 정도면 엔진이 맛이 가요. 진짜로 제 경험상.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인젝터가 뭐 구형 2.2 디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자가 없었어요. 흡기 배기 뭐 클리닝이나 잘하고 가열 플러그 잘 갈구면 되고, 이런데 인젝터들 얘는 이제 녹이 심하죠.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묻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름처럼 그냥 묻은 거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누유라고 하기엔 그렇고, 인젝터가 상당히 녹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인젝터 자체에서 누유가 돼서 쏟아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인젝터들 같은 경우는 인젝터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 호스들이 있죠. 이 호스들이 나이가 들면 뻣뻣해진다고 예전에도 제가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 호스들 10만 킬로 전후 그런 차량들은 나중에 유저드카 중고차로 구입하셨을 땐 이 호스들도 인젝터 클리닝 그리고 와샤로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점도 이 회사에서 잘 맞은 차량인데, 제가 봐도 그렇게 뭐 딱히 나쁜 거는 없어요. 지금 냉각수 양도 정상이고, 그리고 뭐 누유도 심한 건 없고, 다만 오토미션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뒤쪽 있는데 많이 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3.8 가솔린들이 그 오일 필터,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고 좀 밑에 부분에 그 올이 있는 데서 좀 오일들이 100대면 거의 뭐 한 80대가 좀 누유가 돼요. 좀 고질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차는 좀 진동이 심할 거예요, 다른 차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미미라는 건데, 완전히 그냥 딱 얘가 그냥 쳐져 갖고 여기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럼 이런 차들은 진동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구입하셨을 때 이런 거는 좀 미미 같은 것도 좀 손봐서 구입하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휠이 그 당시에도 좀 큰 차량이에요. 그래서 24550에 20인치예요 그래서 트레드는 아직까지는 반 이상 정도 남았는데 더 타셔도 되거든요. 가을 지나가고 겨울쯤 돼가고, 그리고 여름에는 뭐가 있죠? 장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이어 휠이 커지는 이런 대형차들, 이런 타이어들한테서 좀 압박을 많이 받죠. 타이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더군다나 얘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미쉐린 아니에요. 그럼 미쉐린 또 고가품이잖아요. 사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쉐린 뭐 24550에 20이다 그랬을 때 미쉐린 프리머시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같은 트레드를 앞뒤를 4개를 맞추시는 게 미션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가 상당히 광활해요, 얘네들이. 얘는 7인승인데 딱 봐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주 공간이 좋다. 중대형급 디젤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산타페나 더 뉴 소렌토,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예산을 좀 올려서 오바해서 사봐야겠다. 지금 팰리세이드 신형도 나와 있잖아요.
물론 얘가 또 모델이 좀 다듬어서 나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디젤을 봤을 때 가솔린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3.8이 요런 급의 SUV를 또 구입을 하셔도 상당히 거주성이 좋다. 그 당시에도 팰리세이드가 고급 대형 SUV로 출시한 거라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 게 아니라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러기지 네트가 있어 갖고 저걸로 지금 막아져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 올렸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그 당시에도 상당히 편의상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주성이 좋다. 시골에 뭐 내가 가서 쌀값만 해도 가져와야 된다 그럼 맥가마 싫겠죠. 그 정도로 넓다. 근데 다만 모하비처럼 바디 프레임을 썼으면 어땠으냐 그랬지만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바디 프레임을 잘 안 써요. 정통 SUV도 초창기에 이게 그 리어 스포일러가 들뜸 현상이 있는 차들도 있었어요, 저희 단골들이. 근데 얘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흰색, 진주색 계열이죠. 그래서 이런 색깔이라 또 휠도 상당히 사용감은 있어도 차주분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팰리세이드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디젤도 물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솔린도 물어보는데 반반이에요. 반반. 그렇다고 해서 디젤이 아예 정부 규제로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디젤은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 다만 유가가 좀 비싸죠, 디젤들이. 이 계기판 클러스터가 간헐적으로 얘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시동 켜고 3번, 4번 확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장사할 때. 근데 이 차는 다행히 제가 아까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얘는 왜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오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경매나 중고 차량들이 공기압을 잘 보질 않아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기압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뭐 펑크가 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팰리세이드 진짜 잘 만들었는데 간헐적으로 버튼이 비접촉인 것 같지는 않은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 가끔 먹통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가끔 안 먹어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잘 먹거든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킬로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 사실. 썬루프까지 있는 거 봐서는 나름대로 전 차주분이 그 당시에는 옵션을 많이 주고 산 건데, 디젤이 이제 자체 특유의 좀 시끄러운 그리고 디젤이 연료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어서 이제 판매를 했을 수도 있죠. 얘네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가 키가 여기 걸려 있는데 스마트 키들이 잘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교환 그걸 해서 이제 뭐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근데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건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그 간헐적으로 좀 안 먹힌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더뉴 그랜저 IG 소나타 DM8 뭐 이런 차량들처럼 이 변속기는 PRNT 요런 방식으로 돼 있었다. 굉장히 이 넓어요, 조수석하고도 자체가. 그래서 대형 SUV로서는 그 당시에는 손색이 없었다. 더뉴 소렌토나 산타페 TM에서 지금 신형을 가기에는 애매하고 조금 더 큰 SUV 카니발은 좀 그래? 그런 분들은 팰리를 한번 보셔도 되죠. 근데 가솔린은 아까 뭐라 그랬죠? 3.8이라 고배기량, 대형 배기량. 그래서 이제 그런 연비, 세금 그런 문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가솔린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조용함이나 힘 같은 거는 또 무시를 못하죠. 제가 그 많이 단골들 고쳐줬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시트 이게 자동 접이 앞뒤 높낮이 이런 조절 버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뒤 조절이죠. 요게 요렇게 뒤로, 그리고 등받이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 단골들이 이게
왔다 갔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가 조절이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게 본선이 4가닥 3가닥 이 커넥터 있는데 이게 자주 빠져요. 그래서 좀 너무 땡땡하지 않았나. 근데 얘는 되게 작동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키를 온오프 하면 앞뒤 작동은 진짜 잘 되는데 이게 스위치로는 앞으로만 작동해요.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밀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데 다 까갖고 요 시트를 빼야죠. 시트를 탈거해야죠. 그래서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한 땀 한 땀 납땜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여러 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등받이 각도가 됐다 안 됐다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내려갔다 안 올라왔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커넥터 들어오는데 3가닥 4가닥이 자주 빠진다,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고질병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전 차량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단골들이 공교롭게 그랬어요. 그렇다고 단골들이 뭐 몸무게가 막 씨름 선수 마냥 그렇게 많이 나가서 그런 건 아닌데 그 차량들이 좀 그랬다는 거는 제 경험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것도 그러면은 그거를 배선이 좀 되게 빡빡해요. 입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납땜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경험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팰리세이드가 이걸 고질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하고 그래야 되나, 저속으로 회전할 때 툭툭 두두두둑, 그러니까 직진할 때 툭툭 치는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걔가 주로 문제가 뭐냐면 사륜 커플링 아세이라는 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얘도 AWD거든요. 후륜 대우 앞에 이제 붙는 것으로 이제 사륜 구동력 이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논아주는 거야, 그 사륜으로. 근데 후륜 기반 이 파트타임 사륜으로 보면 트랙션 컨트롤 TC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 이전에 점검하셔야 돼요. 저희 단골들 2대는 공교롭게 그걸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약한 건지 좀 우리가 잘 아직까지는 못 만드는 건지, 저는 뭐 정비사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조립하고 공장에서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고장나면 그것만 고쳐주는 정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교체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55만 원이었나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미쉐린 타이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프리머시 투어 AS라는 똑같은 동일 타이어, 가급적이면 4타이어가 똑같은 게 좋다고 그랬죠. 뻥이 아니라니까요.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패턴 이 바닥면 동일하게 그렇게 좀 껴보세요. 그런 차들은 거의 안 나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중고차를 사실 분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륜 커플링 아세이, 후륜 대우 앞에 붙는데 그게 사륜 구동력 배분해 준다 그랬잖아요. 나눠 준다니까요. 걔가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후륜 구동 파트타임 그 사륜으로 보면 TC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정말 중요하다, 정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위치 교환이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타이어 휠 밸런스와 휠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잘 하시면서 앞 타이어가 완전히 싹 마모될 때까지 타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뒷바퀴와 동일하게 마모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사륜 커플링 아세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사용합니다. 예전에 더뉴 소렌토에서 제가 이 전동 트렁크 슈바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고가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틱 나가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를 잘못하면 뚝 떨어져요. 진짜로 둘 중에 하나 나가도 완전 나간 애들은. 그래서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전동 파워 오토 트렁크 슈바 이게 고질적인 고장인데 덕분에 많이 교환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4년 9월 30일까지인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사고 그 뒤에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은 이 전동 파워 오토 트렁크 쇼바 요 작동 유무 7번 8번 열어보고 닫아보고 그러고서 구입을 하세요. 이거 하자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고 사야지 트렁크 쇼바 사자마자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서 구입을 하십시오. 조 회장님 여기 왜 계세요? 저기 썬루프 구경하려고. 아 그러실 때 네,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여하튼 반갑습니다. 이 썬루프가 듀얼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펠리세이드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그 가이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디플렉터 가이드들 있고 이게 이렇게 이제 내려가 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썬루프가 이제 가이드들이 또 옆에 지나가요. 근데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가 잘 망가져요. 그래갖고 이게 파손이 되거나 이게 끼임 현상이 생겨갖고 유리를 잡고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요 레일이죠 레일. 얘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레일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얘는 지금 작동이 다 잘 되거든요. 전 차주분이 구리스도 잘 발라놨어요. 지금 보면 구리스 많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마지막으로 있다는 거를 제가 예전에 가게 할 때 그 정비 그 실무 사례를 제가 적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펠리세이드가 뭐 문제가 많거나 펠리세이드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펠리세이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장하게 말씀드렸어도 이게 그러면 펠리세이드가 전부 다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카센터 사장님들은 맨날 고장난 차를 보잖아요. 전에 제가 제네시스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다 아픈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런 실무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 거 그 구리스가 정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일 같은 데도 좀 잘 발라주시고 그러면은 이 레일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굉장히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고 오늘 종료를 할게요. 자, 조 회장님, 예전에 그 양산 글로비스에서 카니발 KF4 낙찰을 받으시고 블랙박스 바꾸셨어요? 바꿨죠. 이거는 기존에 쓰던 건데 뭐 잘 작동하면 뭐 땡 잡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근데 대부분 제가 우리 단골들도 보니까 지금 이 차량도 그냥 기존에 전 차주가 쓰던 거 사용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런 블랙박스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핸드폰이 1년에 한 번씩 막 S25 울트라 뭐 아이폰 뭐 이렇게 신형이 계속 나오면서 화소수도 틀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 미니 SD 카드라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안 바꿔갖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진짜 많아요. SD 카드 정도는 바꿔야 되네. 예, 화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미니 SD 카드 정도는 교체를 진짜 해라. 바꿔라. 그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광택도 중요하잖아요. 광택 하셨어요? 광택했죠. 제 말은 또 잘 들으시네요. 광택도 타이어도 바꿨죠. 이번에 연료 밸브 호스 갈으셨죠? 갈았죠. 예, 우리 대표님 말 진짜 잘 듣습니다. 진짜 좋은 사장님이고. 저 올해 지난 다음에 갈죠. 항상. 하루는 안 갈고. 아무튼 이렇게 오늘 또 펠리세이드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주식회사 쌍가 대표님하고 차량 평가사 지산 전장님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펠리세이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맨 채널도 그렇고 지상카센터 채널도 그렇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헤이맨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좀 이미지가 이제 이게 뻥을 칠 줄 몰라요. 솔직하게 그냥 아저씨들이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아마추어 같은 거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기교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차의 문제점 고칠 때 생각났던 점들, 실무 사례들, 그리고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차량을 전반적인 거 그런 거를 많이
정보를 배우시면 여러분들 차량 구입하거나 차량 운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퇴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